요즘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요. 제가 계륵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하죠. 주식시장이 화끈하게 올라가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확 떨어지기도 애매한 것이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종목 순환 장세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런 증시 상황 왜 발생하는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 투자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지표를 들고 왔습니다. 시장 밸류에이션에 관한 부분은 자주 언급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런 얘기 자주 드렸죠. 시장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좀 싼 건 맞긴 한데 코스닥 기준으로는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 조금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관점에서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먼저 M2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M2는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동성, 통화량 관련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보는 통화라고 해서 캐시, 이거 더하기 은행에 이제 예금 맡기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합친 금액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M2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이 지금 현대 자본시장의 속성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요, 계속 찍어내지 않으면은 경제가 주저앉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돈을 찍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늘어가는 통화량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만약에 제자리 걸음만 걸었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M2는 꾸준히 증가해서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제자리다? 이거는 증시 왜곡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증시가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M2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너무 빠르게 급증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게 될까요? 나중에 이 M2의 어떤 적정선을 향해서 주식시장이 후유증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지표는 어떤 정확한 수준이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의 비율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볼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2017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때 보면은 70%대 중반이었을 때 시장이 좀 부담스러웠던 영역에 있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50%대에 들어갔을 때는 시장이 바닥권역을 만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을 보게 되면요, 65%입니다. 2010년대에 초장기 횡보장을 걸었을 때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65%다. 이 비율은 부담스럽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가볍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그야말로 그냥 계륵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주식시장이 방향을 잡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위치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버핏 지표입니다. 이 버핏 지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GDP는 제가 명목 GDP를 통계청에서 가져와서 19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쭉 뽑아봤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합,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 합을 분자해 두고 이것을 명목 GDP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는요,
2021년이나 2020년에 비해서는, 그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에요. 부담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아주 부담스럽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2022년, 작년에 비교하면, 조금은 올라가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버핏 지표로 보게 되면, 지금 한국 증시는, 뭐랄까, 앞서 보셨던 M2 대비 시가총액 비율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담스럽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주식시장이 상투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애매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함께 우리 유동성 지표로 자주 이야기 드리는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요, 36.1%입니다. 36.1%. 거의 5월 내내 30%대 중반, 36% 선에서 왔다 갔다 해왔거든요. 근데 요 비율을 보실 때는 40% 선이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다라는 점을 자주 이야기 드렸잖아요. 40%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조금 안심할 수 있는 30% 선하고는 괴리가 있고요. 조금 애매합니다. 자, 이 지표는 제가 이제 계산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20% 선에 오면 우리가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대까지 갔다 그러면 진짜 2020년 3월처럼 진짜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나마 30% 선까지 가면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36%예요. 삼국지에 조조가 유비하고 이제 막 전쟁하면서 한중 땅이었던가요? 거기를 지키냐 버리냐 막 고민할 때 계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닭갈비국 이렇게 먹다가 아니 계륵 같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주식시장이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어떤 지표는 좀 부담이 적네, 어떤 지표는 조금 부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종합해봐도 너무 어느 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신에 시장 체력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 체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된 시장 체력 속에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나가기도 애매하고 뒤로 가기도 애매하고, 종목 사이에서만 돈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이 지금의 주식시장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몇몇 정말 화끈한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걔네들 빼고 보게 되면요,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오늘은 못난이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내일 HOT가 돼, 핫한 종목이 돼.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까지 답답하기 그지에 없던 그 종목이 오늘 갑자기 확 오르네요. 하하하, 기분 좋다 했는데 다음 날은 다시 못난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요, 요즘 주식시장 보게 되면 시장 체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돈이 돌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예를 들어서 급등주가 생겼다. 그럼 여기 유동성이 쏠릴 때 다른 종목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갑니다. 얘를 빼서 요로, 여기 돌 빼서 여기 돌 괜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요 다른 종목의 주가가 쭉쭉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다음날 또 다른 종목이 급등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돌 빼서 새로운 종목의 유동성을 받치니 얘가 이렇게 훅 빠지고 새로운 인기 종목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기 있는 종목은 다음날 또 다른 인싸 종목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또 못난이가 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되면 못난이 종목이 되었던 게 다시 힘을 받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개별 종목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뭐 일부 종목은 이렇게 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쫓아다니는 매매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게 쫓아다니는 매매가 뭡니까? 뭐 친구가 혹은 아는 사람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데 어떤 종목이 뜨겁대. 오늘 주가 급등이야. 며칠 좋았어. 심지어. 그러면 여기 내 인생을 걸어야 되나 하고 훅 달라붙으면 다음날 빠지는 뒷설거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 체력이 좋을 때는 확 올라간 거 따라 붙더라도 시세가 꺾이기보다는 그냥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은 다시 원위치할 정도로 크게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요. 못난이 종목 중에서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탐구를 해보셔가지고 이 못난이 종목 중에 가능성이 있는데 하는 종목을 만난다면 그 종목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종목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이제 뭐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요즘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요런 사이클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결국은 꿀렁꿀렁 가느냐, 결국은 가치 있는 종목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투자하시다 보면은 좀 마음 편하게 수익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쫓는 매매가 아닌 마음 편히 기다리는 투자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주식시장 이해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